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유치권과 관련된 얘기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유치권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길게 하면 힘들어 하시더라고. 지난번에 유치권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드리고 우리가 그 점유 어떻게 하면 점유를 볼 수 있느냐 이 얘기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결련관계.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적물, 그러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과 내가 발생한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어야 돼. 결련성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결련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이냐. 아무리 점유만 하고 있으면 뭐해. 결련성 없으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련성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한번 볼게요. 결련성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난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시계 얘기했잖아. 내가 시계 수리해달라고 그랬으면 시계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은 시계 같은 동산뿐만 움직이는 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토지, 건물 다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련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어떤 경우에 판례는 결련관계가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 없다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치권자 공사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소유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내가 인테리어 해달라고 그랬어.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돈을 안 줬어? 그랬더니 공사비를 인테리어 업자가 이 건물 갑자기 들어온 데다 광고 내버렸어. 그래서 앞에다 문 잠가버리고 그 비밀번호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그게 유치권 인정이 될까요? 여기선 점유는 인정됐지. 왜냐면 자기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다 비밀번호 바꿔놓고 자기가 세콤으로 설치해놨다고 하면 결련관계 있겠냐는 거야.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있다. 이번엔 정답.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물건 내 이 건물 요 호실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이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 두 번째, 오늘 이제 네 개 물을 거예요. 네 개. 두 번째 뭐냐면 이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토지에 아파트 3개 동이 들어갈 단지를 조성하는 공사였어. 근데 그 자리에다가 그 콘크리트 파일을 막 박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토지 지하에다가 무려 콘크리트 파일을 갖다가 뭐 몇십 개를 박아놨어. 근데 돈을 안 줘. 그랬더니 토지 전체를 갖다가 다 그 펜스를 쳐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어. 그럼 토지에 대한 결련관계가 있나? 내 파일 박은 공사대금 채권하고 그 넓은 아파트 3동이 들어갈 만한 단지인데 땅에다가 파일 박았다고 다 쳐버렸다. 결련성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웃더니 맞아요. 정답. 그것도 맞아. 근데 봐봐. 지금 고민한 건 이거죠. 아니 그 넓은 땅에다가 토지에다가 뭐 파일 몇십 개 박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따지진 않아. 토지에서도 보면 건물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도 물건이라고 했잖아.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맞네. 결련관계 인정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내가 간판 달아달라고 했어. 우리 건물에다가. 그리고 옥상에다가 그 입간판 도시화사랑 이렇게. 그 다음에 밖에다가 도시화사랑 간판 달아달라고 그랬어. 간판 대금 내가 안 줬어. 건물을 그냥 다 점유할 수 있나? 없습니다. 결련관계 없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잘하지? 맞아요. 이 경우에는 왜 안 된다고 보느냐?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의 그 공사비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건물과 분리할 수 있잖아. 이 간판에 대한 비용은. 근데 그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별개의 동산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건물 자체를 갖다가 건물 자체에 관한 채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련성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토지에 조그만 컨테이너 집을 지어주기로 했어. 근데 컨테이너 집을 짓고 있다가 공사대금을 안 주니까 토지를 싹 다 점유해버렸네? 펜스를 치고. 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는 집으로 분리가 안 돼. 집이니까. 그러면 컨테이너 못 들어가게 한 거랑 그 다음에 토지 전체를 못 들어가게 한 거랑 그러면 이 점유 그 유치권은 어디에까지만 미쳐야 돼요? 그냥 컨테이너까지만 미치고 땅하고는 빙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까지 네가 점유할 수 있는 결련성은 없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너 좋다 이거야. 그거는 네가 그 컨테이너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지만 토지에 관한 채권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이게 결련 관계예요. 그래서 결련성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토지와의 결련성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는 거야.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결련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치권에서 중요한 건 점유와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련성은 엄격하게 봐요. 왜냐하면 유치권이 워낙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느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안 되고가 혼돈될 수 있지만 좀 엄격하게 본다. 이거 진짜 이 사람 점유구나. 이거 진짜 이 사람 물건에 대한 그 채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까지만 보면 되는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그래. 그게 뭐냐면 내 돈 받을 때까지. 제가 아까 어제 얘기했죠. 그 다른 시간에 내 시계 맡겼는데 2만 원이야. 15,000원 줬어. 1,000원 안 줬다 그래서 시계 계속 점유할 수 있느냐? 점유할 수 있어요. 안 돌려도 돼. 그게 불가분성이야. 내 채권, 내가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채권 있잖아요. 채권에게 다 만족될 때까지 이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한 유치권은 시계라고 해서 그렇지만 목적물이 시계가 3개야. 3개인데 한꺼번에 25,000원 했어. 만원, 5,000원. 근데 그 중에 2만원 줬어. 5,000원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3개, 그 중에 그럼 2개 주세요 할 수 있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틀렸어. 안 돼.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관해서 이게 설령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한꺼번에 만약에 그럴 수는 있겠지. 정말 그 금액을 안 하고 얘는 만원, 얘는 만원, 얘는 5,000원 했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완전히 분리해서 그 이 만원짜리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통틀어 가지고 만약 25,000원 계산을 했어요. 한꺼번에 그런 경우에는 안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가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유치물은 이 판결인데 2005년도 판결이거든요. 이거 보면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는 거예요. 각 부분으로서. 그래서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은 액수를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물건이 수개라고 하더라도 다 그 끝까지 내 돈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하나 보고 갈게요. 뭐냐면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어서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이거 시공을 맡겼어요. 그때 A가 B한테 또 이 창호공사를 맡긴 거야. 하도급을 준 거죠. 근데 그 창호공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뭐 5천만 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다세대 주택이었거든요. 방이 뭐 101호, 102호, 그 201호, 202호 이렇게 있는데 그 전체 창호공사비 5천만 원 못 받았다고 그 1호, 101호를 갖다가 점유를 해버렸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창호공사비 얼마 못 받았냐, 나는 그 시공업자한테 돈 다 줬는데 그거 못 받았다고 하면 내가 그거 주겠다, 점유 풀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나는 그 101호 창호비를 못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전체 다 못 받았어요. 5천만 원 줄 때까지 101호 못 풉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지금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 101호만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1호만 줄게,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한테 받든가 그랬더니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점유하는 거야.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뒤에서 강해졌어. 그거에 아까 얘기한 불가분성, 유치권의 불가분성. 자기가 받을 돈 끝까지 받을 때까지 물건 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건 수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점유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물건 가지고 자기 채권을 다 받을 때까지도 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유치권이 굉장히 강력해.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 깊게 다시 봐야 될 거,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점유는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또 결련관계에 대한 유치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